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오랜만에 야구, 프로야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달 3월 25일인가요? 서울 여기 고척돔에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우리 김하성 선수가 뛰고 있는 샌디에고, 그다음에 오타니 선수가 뛰고 있는 LA 다저스 두 팀의 경기가 열리죠. 두 번의 경기 열리고 또 국내 팀과의 또 경기가 열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약간 또 법적으로도 관련된 이슈가 생겨서 논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로 제목에도 나왔지만 이 티켓 문제, 지금 티켓에 대한 어떤 안표 문제,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게 또 이 경기를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 또 안표라도 사서 이 경기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좀 뭐랄까 어드바이스가 되는 또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제가 먼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칼럼으로 좀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배경 화면으로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제가 이 안표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티클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최근에 이 안표 문제가 이게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얼마 전부터 제가 그래서 그거를 좀 법리적으로, 그 다음에 또 실무적으로도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는 두 번째 아티클이었고요. 첫 번째 또 아티클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현행 이 안표 거래와 관한 또 형사 규제 법률 체계와 이제 문제점을 제가 다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설명 그 란에 제가 이 두 칼럼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는데요. 일단은 이번 아티클, 이 서울 시리즈와 관련한 이 논란의 요지는 뭐냐면 이 쿠팡 플레이, 그러니까 쿠팡이죠. 쿠팡이 지금 이 시리즈 경기의 주관사이자 독점 중계권자이죠. 그래서 쿠팡,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만 이제 중계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쿠팡 플레이를 구독하는 회원만 이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고척돔 현장에서는 이제 입장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겠는데, 입장권을 쿠팡 플레이 회원에 한해서만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입장권의 재매매 2차 거래를 원천적으로 이제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침을 쿠팡 측에서 세웠고 발표했죠. 발표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쿠팡의 이 월드 시리즈, 서울 시리즈와 관련된 티켓 판매와 관련된 공지문 보도 자료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경기는 실명제로 운영되며 티켓 예매자는 현장에서 본인 인증 후 경기장 입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티켓에는 아마 실명이 인쇄가 될 겁니다. 발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마 신분증을 또 보여줘서 매치가 됐을 경우에 아마 입장을 시킬 거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또한 재판매 등의 티켓 거래나, 소위 말해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표 얘기하죠. 이런 안표를 산 사람은 이게 신분 확인 과정에서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사전 안내 없이 그 표는 취소 처리되겠다. 그리고 입장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입장을 시키지 않겠다. 지금 이런 방침을 지금 발표를 이미 티켓 판매하기 전부터 이런 방침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일단 그 티켓 판매 지난 1월 26일 날 티켓 판매 오픈한 지 8분 만에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 일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예매 직후부터 이 티켓 거래 관련 글이 올라오고요. 뭐 심지어는 한 석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대까지 이게 가격이 이렇게 아주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현실은 또 이렇게 지금 티켓 암암리에 그 암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만약에 암표를 매수한 사람은 현장에 갔을 때 입장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정말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거기서 또 그 입구에서 또 실랑이가 벌어지겠죠. 이 쿠팡 경기장 관리 측하고 관리인하고 그다음에 그 이 티켓 소지자하고 또 이게 실랑이가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정말 그래서 쿠팡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만약에 이제 입장이 거부될 경우에, 그리고 그 티켓이 취소될 경우에, 그러면 그 한 표를 산 사람은 또 피해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피해는 어떻게 구제해야 되고, 그럼 또 그 산 사람은 판 사람한테 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럼 아주 복잡한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도 썼지만 정말 쿠팡이 공언한 대로 신분 확인 절차를 엄정하게 실시를 한다면, 만약 티켓 발권 명의자와 티켓 소지자가 다른 경우 티켓 소지자는 입장이 거부되는데, 그런 입장 거부가 정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리걸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물론 이 쿠팡이 이러한 정책을 세운 것도 일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예. 결국 이 암표라는 것은 어떤 이런 티켓 거래의 어떤 공정한 질서를 또 조회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걸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지금 그 현행 이 암표 거래에 대한 규율 체계의 어떤 문제점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상 그냥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는 부정경쟁이네.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안 되거든요. 다만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그런데 단순히 그냥 암표를 사고 판다고 해서 그게 업무방해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불법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소위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이잖아요. 매크로를 돌려서 그렇게 해서 표를 아주 조직적으로 그 표를 얻어서 그것을 영업적으로 판매한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고요. 또 실제 사건에서 처벌됐었습니다. 법원이 다 그 업무방해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 업무방해죄로 의유를 하여 처벌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오늘 29일이죠.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그전에는 공용법상의 공연 티켓에 대해서만 이런 매크로를 돌려서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서 스포츠 경기에 대한 입장권 티켓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이제 처벌하도록 했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아이디 옮기기라는 방법으로 암표를 거래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먼저 구매를 한 사람이 이 표를 원하는 사람하고 거래를 해서 이 사람이 취소와 동시에
그 사람의 아이디어로 다시 재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과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관련 기사를 보면 이게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그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이건 처벌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리적으로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렇게 처벌되지 않는 사람한테 그 표를 구매한 사람, 일반적인 또 소비자, 정말 내가 그 경기를 보고 싶어서 조금 웃돈을 주고서라도 표를 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신분 확인 과정에서 매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입장이 거부됐을 경우에 과연 이거를 무조건 옳다고만 볼 수 있겠는가라는 점. 그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게 또 제가 법리적인 얘기는 제가 그냥 또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법리적인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또 복잡하게 저거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칼럼에 적었으니까 한번 칼럼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요는 이겁니다. 이러한 입장권 있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무기명 채권이라고 합니다. 무기명 채권. 그래서 무기명 채권은 산 사람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다시 산 사람이 소지를 하면 그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무기명 채권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서울 시리즈 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신분이 서로 산 사람하고 실제 이거 소지한 사람,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람 하려고 틀리다고 해서 입장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쿠팡이 사전에 이거 양도 못한다, 다시 재판매 못한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는 채권 양도 금지, 그러니까 채권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런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면 또 그 양도는 또 제한이 돼요.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양도 제한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입장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즉 그 사람이 그러한 양도 제한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경우에는 이 사안에서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 티켓 소지인의 악의 중대한 과실은 쿠팡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입증하기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법리상으로는 이제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법리상의 얘기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 그런 그 실랑이가 벌어지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 티켓 소지인 입장에서는 이거 뭐 경찰관 불러 폴리스 해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이거 할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쿠팡이 왜 이런 무리수를, 저는 약간 무리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두었을까? 저는 쿠팡이 좀 자사이기주의의 어떤 그 마인드에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쿠팡 비회원은 아예 입장권 티켓을 사지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쿠팡 플레이에 회원만 티켓을 사도록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쿠팡 플레이의 어떤 그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당연히 이제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양도 제한까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쿠팡 플레이 회원이 아닌 사람이 그 경기를 못 보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쿠팡 비회원의 경기 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그 야구 팬의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소비자 권익, 경기를 볼 수 있는 권리, 그래 그거를 뭐 법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의로 치고 차치하고,
오로지 쿠팡 플레이 회원만 그 경기를 볼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그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어느 일정 부분은 쿠팡 플레이 회원만 이렇게 티켓 그 양을 이렇게 해놓고 비회원에게는 또 일정 부분 허용을 한다면 모르지만 완전히 쿠팡 플레이 회원에게만 티켓을 오픈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무기명 채권에 원칙적으로 무기명 채권은 양도가 가능한 건데, 그리고 설사 양도 제한을 하더라도 손해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는 특히 이 세컨더리 마켓, 티켓의 세컨더리 마켓이 지금 합법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무기명 채권의 그런 양도성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실무상으로 이 안표 매매는 부당이득죄, 형법상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사적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고려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설사 웃돈을 조금 더 얹어서 팔았고 샀다 하더라도 그 판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무조건 안표 매수인, 그 표를 다시 산 사람의 입장을 거부한다? 이거는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특히 프로야구 팬을 좀 차별을 두는 거고, 특히 이 티켓 판매를 쿠팡 플레이 회원에게만 판매해서 비회원인 야구팬의 구매액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그 의도, 쿠팡의 의도를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했을 땐 저는 이 쿠팡 측이 발표한 그런 정책 조금 재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좀 오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 티켓 판매와 관련한 그런 지금 논란, 이것을 제가 한번 좀 약간 법리적인 내용도 있어서 그것을 설명드리면서 문제점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